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은퇴하니까 더 투자에 진심이 됩니다. 계속해서 ETF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마음에 드시는 ETF를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모아가도 괜찮은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했을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좀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 종목들도 괜찮다, 주가는 이렇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 큰 틀에서 지금 시장이 고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ETF를 꾸준하게 해오셨던 분들은 이제 성과를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긴 하지만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장점들을 독보적으로 보유한 ETF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돈을 모을 거냐 아니면 굴릴 거냐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 모으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도체 쪽에서 내 포트에 이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쪽이랑 한국 고배당주를 같이 모아가는 지금 컨셉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빅테크 탑7 플러스나 미국 반도체 혹은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같은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뭐 장기적으로 스파이 QQQ는 좀 번외로 하고요.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서 모아갈 수 있고 또 돈을 굴린다. 은퇴자나 혹은 저처럼 이제 시드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혹은 성장주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이 하락이 너무 무섭단 말이죠.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배당이나 아니면 커버드 콜을 섞어가거나 아니면 부동산 리츠를 투자하면서 일단은 생활비나 배당 부분들을 챙겨놓자라는 컨셉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실 수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숙제는 결국 공부가 아니라 이제 정말 자산에 대한 운용이거든요. 너무 뻔한 말을 뻔하게 하는 거는 싫어하지만 진짜로 자산 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키움 한국 고배당과 미국 AI 테크는 제가 한 10번 정도 방송한 것 같은데요. 할 때마다 오르고 있어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한국 고배당주고요. 미국 AI 테크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지금 너무 핫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도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엔비디아가 5% 들어와 있는 것도 신기한데 나머지 종목들이 어떻게 이걸 미리 알았냐 싶을 정도로 한국 고배당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더 뚫고 NH투자증권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경쟁적으로 더 성장하는 측면에서 ETF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00원 언저리에서 지금 13,000원이거든요. 제가 수익률 31%예요. 방송을 계속 했단 말이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단기간 꺾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를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 고점이거든요. 근데 고점에서 지금 무작정 S&P 모아가세요. 뭐 5년이면은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한 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PER.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이 고평가된 부분에서 시장이 꺾였다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였고요. 금융위기 때였네요. 한번 또 고점을 찍었고 밀렸습니다. 또 고점을 찍었고 밀렸어요. 또 고점을 향해서 다가가다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PER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똑같은 이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보면은 반도체를 10배를 주고 살 거냐, 20배를 주고 살 거냐, 아니면 30배를 주고 살 거냐가 바로 이 앞선 이 PER의 지수의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장이 안 좋으면은 10배 정도 주고 사는 거고요. 앞으로 성장을 할 거니까 좀 좋다. 한 20배. 지금처럼 과열되어 있다. 30배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에서 조금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약간 아무리 이제 시장을 냉정하고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보더라도 고점 부근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레인지에서 항상 꺾여왔다라는 것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고점을 판단할 때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물론 뭐 심오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분모가 GDP고요. 분자가 미국 전체 시장에 대한 뭐 가치 시가총액입니다. 이거 두 개를 나누면요. 뭐 고점이었고 또 비슷한 숫자예요. 또 금융위기 때 빠졌었고 닷컴 버블 때 또 빠졌었고 지금도 보면 여기 엄청나게 이표준 편차라고 해서 좀 과열된 구간이 좀 심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높은 부분에서 버핏 지수가 형성되어
파산되어 있다. 결국에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 고점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공격적으로 내 은퇴 자산을 다 불려볼까요? 분명히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하나만 더 볼게요. 개별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전통적인 자산에 비유할 때 대표적으로 주식과 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비교를 한단 말이죠. 채권파들도 많아요. 뭐 3% 혹은 5% 조금 더 금리 많이 주면 6%의 사람들 많이 몰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20% 마이너스 20%보다 확실한 5, 6%를 원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보통 아까 그 PER 지수 1을 PER로 나누게 되면 대략적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3.3이고요. 10년물 채권 기대 수익률이 지금 한 4% 되거든요. 냉정하게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식시장은 이만큼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채권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바닥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하나 고점이 아닌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금값이 같이 올라와 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금값 오르는 게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도 금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스파이 혹은 QQQ만 그냥 무지성으로 모아간다? 분명히 제가 보기엔 반년, 1년도 안 돼서 포기하고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이제 숙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도 중요할 텐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세 가지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 정책 기대감이에요. 정책 기대감. 두 번째 향후에 앞으로 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어떤 그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이 있나?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나 지금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겠죠. 로봇 하늘을 나는 뭐 택시 이런 것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은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관세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 빠지는 거는 기회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법인세 같은 것들 이렇게 세금을 낮춰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 세금을 낮춰줄 때 주가가 올라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책 기대감에 대한 수혜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AI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세금 줄여주고요. 비용 처리할 때 일시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원래 이렇게 분할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비용 처리해 니네 돈 별로 없지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포인트인 거고 자, 그로 인해서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돈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당이 증가하거나 기업들의 혹은 다른 기업들하고 M&A를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투자 유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미국의 선순환 구조인 거죠. 그래서 빠져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 기대감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이 키움 한국고배당과 미국 AI 테크는 두 가지 컨셉이거든요. AI 테크 쪽에서는 미국의 AI를 중점적으로 30%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시장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70%가 결국 정책 기대감에 기대는 거거든요. 국내 코스피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NH투자증권이 주가가 폭등하는 거 아까 보셨죠. 증권주 매수세가 결국에는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이런 가파른 랠리를 하고 있는데 증권주들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엔 배당이에요. 배당. 그동안 주가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은 이렇게 올랐는데 증권주 돈 많이 벌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올라오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 PBR 이 1.1배 수준이다라는 것이 또 우리 옛날에 저 PBR 주 찾기 한창 동안 그 말로만 했었던 때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단기간에 이거를 뭐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거든요. 이 조정 많이 오르면 조정은 받아요. 이런 것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국내 시장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꼭 봐야 될 포인트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1위에 올라있는 NH증권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 PBR 밴드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PBR 밴드는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12배면은 좀 높긴 한데 일단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PBR 밴드가 보세요. 결국에는 이 주가고요. 이 북은 장부 가치거든요.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았기 때문에 0.6 이런 숫자가 어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JP 모건 이런 종목들도 1.5배 언저리에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멀었지만 어쨌든 한 배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기업 가치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점점 올라오는 건데 여기 요 라인이 이제 1.38배인 거예요. 주황색 라인이 0.9배였던 거고요. 요 때부터 꿈틀꿈틀했던 거거든요.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는 한 배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치로 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차트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단기간에 근데 안 오른 게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종목을 잘 골랐다면 이렇게 안 오른 게 없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증권주들의 투자 공식은 좀 단순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PBR이 죽어도 한 배를 못 넘으니까 0.5배 언저리에서 사가지고 0.7 정도 오면은 파는 거예요. 계속 사고 파고 하니까 주가가 계속 이랬거든요. 그때 22년부터 현재까지의 이 NH투자증권 우리나라의 거의 원탑이거든요. 실적 보세요. 영업이익이 5천억, 7천억, 9천억, 1조 4천억입니다. 주가가 올랐어도 벌써 올랐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동안 배당도 안 주고 지네들끼리 다 해먹고 그리고 배당 준다고 말만 하고 안 하니까 주가가 못 올랐던 건데 실제로 줄 것 같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제서야 반응하는 건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NH투자증권을 안 샀거든요. 이제는 PBR 한 배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도적으로 1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되고 그동안 정부의 어떤 그 말만이 아닌 정책에 대한 실제 주주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죠. 실제로 주가 상승하고 나서 배당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은 배당 성향은 말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폭락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대장주인 NH 혹은 그 부국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이런 약간 오너 기업들에 있어서 좀 더 영향폭이 좀 클 수 있겠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주식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정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종목은 되게 단순해요. 결국에는 이 ETF를 백날 상장일이 언제고요, 뭐 보수가 언제고요, 뭐 엔비디아 좋습니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투자하는 거랑 그냥 매수 눌러서 보유하고 있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한국 고배당으로 70% 들어갑니다. 미국 AI로 30% 들어가니까 시장이 이제 고배당주에 너무 쏠리게 되면 AI가 빠지고요. AI 너무 쏠리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배당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한국 고배당이거든요. 배당이 기본적으로 3%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서 AI 올라올 때 지금처럼 요거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때 도움이 되고요. AI 빠지면 얘가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3% 완충은 배당이라는 의미고요. 한타랑 NH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면서 증권주들 중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것 좋죠. 신현증권도 아직 주가 많이 못 올랐는데 정말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알파벳과 구글 이런 거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측면에서 지금은 2013년에 보면은 뭐 애플도 있고 뭐 엑소모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빅테크 기술주가 결국 AI를 주도하고 있는데 굳이 나스닥에 기술주 50%밖에 없는 것들을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집중하면 됩니다. 좋은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 고배당,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의 컨셉을 한번 살펴주시고요. 뭐 계속 할 때마다 오르고 있어서 약간 좀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오른 걸 추천하냐 하시겠지만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31% 수익률이에요. 10번 했고요, 방송은. 배당 중 3%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컨셉입니다. 생각보다 배당 낮을 수 있지만 70% 비중으로 3%라고 하는 것은 역산해 보면 한 4.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고민해보시고 30% 빅테크를 따로 가져가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메인 자산으로 저처럼 가져가시기에도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